결선표로 가든 안 가든 살짝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 넘는다. 승부는 이미 끝났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다른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의 이변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오늘 4시쯤에 최종 결과가 발표는 되겠습니다만은, 이변은 없었다 하는 게 제가 취재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변이라는 게 어떨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어제도 제가 여론조사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앞서가는 것이, 김기현 후보, 두 번째가 안철수, 세 번째가 황교안 또는 천하람이 3, 4등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요것은 언제일까요? 3월 6일. 3월 6일이니까, 요것이 그러네요. 어제, 발표된 가장 최근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김기현이 47.5, 안철수가 24.7, 황교안이 7.9, 천하람이 13.5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게 5일, 6일 이틀간에,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이틀간인 것이군요. 100% 무선 자동갑이고요. 18세 이상 남녀 446명. 446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그 층만 따로 떼서 봤더니 446명이더라. 그런 얘기죠. 조사 업체는 RN서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뉴스핌의 의뢰로 RN서치가 조사를 한 건데요. 김기현은 44, 42에서 47로, 쭉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쭉 지금 정기적으로 얘기를 한 것보다, 어제 발표된 게 조금 올랐죠. 44, 42, 47로 올랐다. 안철수는 24, 27, 24, 24에서 27로 거의 박스권에 지금 머무르는 그런 양상이고요. 황교안은 12에서 18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군요. 천하람은 11, 14, 13, 13, 14 이것도 천하람은 또 크게 출렁거리지 않고 일정한 그 보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김기현의 저 47.5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4, 42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47.5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김기현의 그 표심의 일부가 결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결집의 하나의 큰 그 동력은 조직표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나름대로 취재를 해 봤습니다. 당협위원장 또 현역위원들, 지난 2년 전 이준석의 당대표로 될 때보다도 공조직, 이른바 당협, 전국의 257개 당협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당협위원장도 있고 또 이준석계 천하람 쪽에 지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약 7, 8할 정도는 대부분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지금 친윤,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런 구도로 한번 일을 좀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대략 전국적으로 한 당협위원장의 7할 또는 7.5, 약 한 75% 정도가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물론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당원들이 다 그쪽으로 100% 수용을 하고 표를 찍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해도 내 맘인데 나는 엄연한 대한민국 유권자고 당원인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찍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대개 그런 것들은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죠. 대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당협 쪽이 이 김기현 후보를 지금 아주 조직표로 가동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승부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데는 이변은
없었다. 오늘 발표 4시 반쯤에 발표가 될 것은 이변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오늘로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4일 뒤에 갈 것이냐 결선 투표 여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결선 투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런 분위기라면은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50%를 살짝 넘을 것이고요. 결선 투표를 안 가더라도 47, 8, 때로는 뭐 46, 7, 8 여기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50%에 굉장히 근접을 하되 넘어도 아주 살짝 넘을 것이고 안 넘어도 크게 이탈표가 없이 46, 47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열지 말지는 사실은 뭐 이게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집계를 하고 있겠죠. 한 12시쯤이면 거의 집계가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그때 예컨대 46, 47로 김기현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간다 손 치더라도 이 결선 투표에 물론 뭐 4일간에 또 여러 가지 이변이 연출이 되고 할 그럴 이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 하루 뒤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 정도로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역동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분포라든가 정치 구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변이 연출되기에는 매우 난망한 구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저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그런 그 결과치에 거의 그대로 이 순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제 취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스페너님 언제나 애쓰시네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송님. 네. 그렇군요. 자격 미달이지만 윤 대통령을 위해서요. 네. 김 박사를 대표로 모셨어야? 예. 손혜TV님이, 네 사람 모두 자격 없다라고 위에들 써주셨군요. 그런 다음에, 김 대표를 모셔야, 네. 하여튼, 저에 대한 덕담으로, 알고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네. 김은숙님 격려 말씀에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아님. 네. 김철수님도 들어오셨군요. 자유파는 보수를 지키자. 좋습니다. 예, 승부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는 이변이 있다 없다, 이변이 일어날 이 가능성, 일어날 기미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선표로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도 살짝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 넘는다. 오늘 오전까지도 아주 관계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김 박사를 대표로 하는 게 공감 100배네. 우리 경아님이 또 맞장구를 쳐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죠. 전당대회 일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산, 경기도 고양시의 킨텍스에서 이 행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물론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는 그런 말이 윤 대통령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그러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일 동안에 다 투표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모바일 투표, 어제와 그제는 ARS 투표 이미 다 끝난 어제 오후 6시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 킨텍스의 모습을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표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제 6시 이후로 모든 그 투표행위가 끝났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전에 전당대회 모습은 여러분들이 길게 이렇게 줄을 서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합니다. 대의원의 현장 투표. 그럼 후보들이 이제 기포수에 들어가는 그 대의원들 앞에서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누굽니다. 기호 4번 누굽니다. 기호 1번 누굽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머리를 조아리죠. 기포수에 들어가는 마지막 표심에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전당대회에 한 3번, 4번 정도 직접 현장 취재를 했던 이 현장 기자였는데요. 오늘은 오후도 시간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 아투 현장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쭉 이제 이렇게 이론을
또 이 정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게 현장 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윤 대통령이 거기에 이 직접 킨텍스를 가서 한마디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미 모든 투표행위 끝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다더라 하는 게 벌써 한 2달 전에 예고가 돼 있죠.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미리 저렇게 공개가 되면은 이른바 테러 위험이라든가 이른바 시큐리티, 그죠? 보안, 안보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꽤 일찌감치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대통령의 동선이 미리 공개가 된다 한 것으로 우려가 됐는데, 뭐 그만큼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죠. 보안에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럼 윤 대통령이 누구를 원할까, 누가 당대표가 돼야 이른바 찰떡궁합으로 이 당과 그 이전에는 당정청이라고 그랬죠. 당과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라는 말을 안 쓰고 대통령실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당이 어떻게 공조를 이루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다더라라는 것이 한 달 보름, 제 기억에 한 달 보름 전에 그렇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그 자체가 이미 표심에 일정 부분 스며들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날 딱 그렇게 이 모습을 드러내서 대의원들이 표심을 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거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당대회 때 2번을 참석을 했는데요. 하나는 김무성과 누굽니까? 서청원, 그렇죠? 서청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바로바로 안 나고 한 3초 뜸을 들여야 되니까요. 서청원과 김무성 대 서청원이 아주 뜨겁게 대표 경선을 하는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축사도 하면서 대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쓱 한 바퀴 돌면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번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번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는다. 왜? 투표행위는 어제 오후 6시로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김 박사, 조 대표는 언제 나오시나요? 어쭈구리님, 조 대표? 조원진 대표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조원진 대표는 저희 이제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오시기로 돼 있으니까요. 우리 어쭈구리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청원과 김무성 전쟁, 그렇죠? 하늘채님 기억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승부는 이미 끝났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누가 된다는 얘기야? 라고 또 궁금증을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없겠죠?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